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송환법,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법, 이걸 둘러싸고요 엄청난 파동을 겪었던 홍콩이 이번에는 또 홍콩 보안법 파동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라는 게 뭐냐? 홍콩에서 중국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 이런 법입니다. 이 법이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였습니다. 이미 이 법이 지난 22일 전인대 제출됐을 때부터 홍콩에서는 반대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인대에서 통과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마 그 시위는 점점 더 격해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법은 자유 자체의 홍콩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은 홍콩에 대해서요 관세 우대 등 특별 대우 지위 이걸 박탈하는 그 수순에 들어갔고, 또 백악관에서 나오는 문건에는 시진핑을 대통령이 아니라 당 총석이 중국을 중공 이렇게 표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이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 이 사이는 뭐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홍콩 시민들 손을 들어줘야죠. 왜? 홍콩 시민들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그걸 지키겠다고 거대한 공산체제와 지금 맞서서 투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 맨날 자랑하는 게 뭡니까? 촛불혁명 정부라면서요. 독재 정치에 맞서서 민주를 되찾았다, 뭐 그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평화혁명, 명예혁명 이렇게 주장해 왔으니까 당연히 자유를 지키고자 또 민주체제를 지키고자 애쓰는 목숨까지 내놓은 홍콩 시민들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홍콩 시민들의 자유의지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중국 쪽으로 기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죠, 싱하이밍, 이 사람이 지난 24일에 중국 관영 CCTV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한국은 홍콩의 안정유지를 희망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안정유지를 희망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시위에 반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말 그랬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문재인 정부 또 그 여당 정말 그 정체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말이죠, 작년에 송환법 때도 그랬죠.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중국이 억압의 강도를 낮추도록, 억압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주의 환기 정도는 시킬 수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려를 표한다든지 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외교부가 하는 말은요, 예의주시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의주시한다. 언제까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3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의 그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장 그때 많이 기사화됐던 일이 혼밥이었습니다. 혼밥. 혼자 밥 먹는다, 그 혼밥이죠. 그때 거기서 10끼 식사를 했습니다. 10끼를 3박 4일이니까. 그런데 중국 당국자들과 같이 식사한 것은 딱 2번이었습니다. 나머지 8번은 혼밥을 한 거죠. 혼자 밥을 먹은 거죠. 뭐 대통령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먹었거나 또 수행원들하고 같이 먹었거나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주 완전히 홀대를 당하고 온 거죠. 국빈이라고 데려다 놓고는 그렇게 망신을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그뿐입니까? 수행해 갔던 한국의 기자들을 말이죠, 중국 측의 그 경호원이라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폭행했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중상까지 입었는데 한 번도 그 이후에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다거나 또 중국이 자체적으로 무슨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문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고 아주 만만하게 대했을까요? 아마도 대국으로서 말이죠, 그 중국 사람들 잘 하잖아요. 대국이랍시고 아주 힘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기를 죽이겠다, 그랬을 수가 있죠. 또 이제 사드 있지 않습니까? 사드 이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 불쾌감 이런 걸 표하면서 거부감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절대 이거 용납 못한다, 이래서 단단하게 쐐기를 박아 주겠다, 뭐 이런 뜻이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추측컨대
그리고 또 하나 추측컨대 문재인 대통령이요. 자꾸 뭐 어디 가는 곳마다 가서 촛불혁명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이렇게 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 사람들요. 이제 공산혁명으로 수립된 정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집회, 군중집회 이걸로 정부가 넘어갔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마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 면전에서 그 소리 들었다면 경기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하죠. 그 기억이 천안문 사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그때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베이징의 그 천안문 앞에서 시위를 계속 벌였거든. 대규모 시위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산을 시키기가 어렵게 되니까 나중에 6월 4일 날 탱크하고 장갑차로 밀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중국 사람도 본래 그런 거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워낙 많이 죽였으니까 발표할 수도 없었겠죠. 그뿐이 아니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악몽은 그 이전에 아마도 홍위병 난동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악몽을 갖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홍위병 그것은 이제 자기들 편이었죠. 1966년부터 76년에 걸쳐서 있었던 이른바 문화혁명. 그 모택동이가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때 홍위병들을 오히려 난동을 부추긴 사람이 또 모택동이죠. 그런데 그 홍위병의 난동이 중국 국가 자체를 파괴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지금은 아마 시진핑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악몽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꾸 촛불혁명 그리고 우리가 촛불 집회를 열어가지고 정부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자랑하면 그 사람들이 듣기에 좋겠습니까? 움찔움찔하게 되는 거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작년에 그 홍콩의 이 송환법 시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3월 31일부터 이제 시위가 시작됐는데 그게 6월 달에 들어가면요. 매주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중국 당국으로서는 아주 두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이제 홍콩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공포심에 빠지게 됐겠죠. 그래서 그 송환법은 할 수 없이 캐리를 그 행정장관이 9월 4일 날 철회했습니다.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홍콩 사람들 낚시를 피했는데 이제는 그물에 걸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그래 좋다 송환법 좋아. 그러면 우리는 더 큰 걸로 갔다가 더 큰 주먹으로 때리겠어. 그게 뭡니까? 보안법이죠. 홍콩 보안법. 홍콩에서 뭐 범죄인을 본토로 데려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보안법을 만든 겁니다. 홍콩 민주진영에서는 한국의 공개적인 지지 이걸 요청하는 모양인데요. 한국 정부 그냥 여의주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사실 촛불혁명 정부 채통이 안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민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렇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자랑해놓고 막상 정말 거기서 이제 자유 민주를 요구하는 그것을 지키겠다고 목숨까지 내놓고 싸우는 저 사람들, 홍콩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고개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국 눈치나 슬슬 봐가면서 이거 촛불혁명 정부로 자랑한 그 자랑값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세라는 분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